네, 반갑습니다. 2022년 제17회 인문주간 행사 일환으로 저희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이렇게 상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을 열 취지는요, 저희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인문주간 행사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마음을 켜다라는 저희 자체의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시간은 포스트 팬데믹 마음 상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연구소에서 활동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활동들 다양하게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마음인문학연구소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마음인문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HK 플러스 이후형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의 아젠다는 마음혁명의 마음인문학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로 저희 연구소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이제 마음을 켜다, 포스트 팬데믹 마음 상담소인데요. 이 시간을 이제 있기 전에 저희가 이제 원광대학교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에 오랜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한번 받아봤고 몇 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시간에 두 분의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교수님은 저희 연구소에서 계시는 조성훈 교수님이신데요. 조 교수님 잠시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마음인문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조성훈 교수입니다. 종교학 쪽을 전공했고요. 특히 이제 선과 인격 수련, 종교와 원불교 등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 마음인문학연구소에 정말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원광대 내에서도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점에서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예. 네. 지금 저희 마음인문학연구소 학술 총서 32번째 책의 제목이 지금 나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이제 저자세요. 혹시 이 책 잠깐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네. 예. 잠깐 책을 한번 줘보실까요? 네네네. 여기 책 표지에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모두는 구도자이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이 안전한 길, 떳떳한 길, 평화로운 길, 외롭지 않고 행복한 길이기를, 꽃길이기를. 꽃길.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꽃길의 길.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생활 명상, 나를 바로 세우는 길의 어떤 저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고 싶거나 또는 생활을 떠나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큰 길잡이가 될 거고, 또 오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아주 적합한 교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계 일학이죠. 우리 이제 아주 아리따우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연구소에 이제 이은수 교수님이신데 한번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음인문학연구소의 이은수입니다. 네, 저는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부모 심리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이 이은수 교수님을 왜 굳이 이 중요한 자리에 모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분도 저희 이제 마음인문학연구소 대중총소의 10번째를 이렇게 집필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학생 마음 다큐멘터리 그는 왜 사랑이 아니라 하였나. 여러분들 가슴에 딱 꽂히지 않나요? 대학생활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뭐 중요한 것이 있지만 이 사랑이 또 우리 대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사랑을 어떤 느끼면서 상처받고 또 어떻게 치유해 나가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은수 교수님 잠깐 여기 책 소개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네, 그는 왜 사랑이 아니라 하였나 정말 의미심장한 제목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이 책은 제가 지어서 쓴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대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연애와 사랑에 관해서 남녀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또 사랑과 연애에서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앞선
연애와 사랑과 인생의 선배로서 하는 이야기들을 실었습니다.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책 소개하거나 뭐 책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 소개나 또 우리 교수님들 자세히 소개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 교내에서 정말 우수하시고 뛰어나시고 우리 또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두 분을 모셨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 시간 또 마련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팬데믹 마음 상담소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다 받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한 7가지 정도 고민 내용이 있고 그 고민 내용들을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또는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고민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고민. 자,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은 지금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만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런 첫 번째 그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질문 자체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기 때문에 아마 이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 학생뿐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건강을 상당히 많이 이제 걱정하는 어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문제가 된대요. 왜냐면 사람을 다 몰삭이고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는 것이 이 코로나 안 걸리면 그렇다. 너 인간관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런 또 이야기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코로나 걸릴 것 같다 걱정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 교수님 혹시 코로나 이미 걸리셨나요? 저도 걸렸었습니다. 한 네네. 1년 푹 쉰 것 같은데요. 네네네. 코로나 걸리고 저는 이제 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네네. 목에 이제 장기침이라든지 한동안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멀쩡하죠. 이것처럼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어도 다들 극복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휴식의 기간을 가지셨군요. 2주간 푹 쉬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네. 연락 별로 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이윤수 교수님 어떻게 코로나는 네. 극복하셨는지? 저도 코로나 걸렸는데 저는 조금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그 경계가 삼엄한 때 걸려가지고 네네. 굉장히 그 격리된 느낌을 네네. 아주 강렬하게 받으면서 집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갔는데 네. 나만 이제 걸리면 어떡하나 네네.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신다면 네. 나도 이제 걸리는구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네. 경험을 했고 네네. 거기에 이제 나도 뒤늦게 나도 음. 코로나에 걸려서 그 경험을 함께 하는구나 그 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슈퍼 항체가 제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학생과 똑같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면 왜냐면 이제 격리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마치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두 분 교수님 말씀처럼 휴식 기간으로도 또 삼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윤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어떤 우리 인류의 어떤 공통대표에 함께 동참하는구나. 네. 오히려 긍정적인 또 면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관련해가지고 네네.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제 먼저 걸려졌던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굉장히 막 다들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 주변에 이렇게 전파들 그렇죠, 맞아요. 미안해 하셨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네네. 그리고 코로나 저도 걸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조심 했었는데 막상 걸리니까 정말 좋은 점이 자동적으로 아주 강제적으로 1주, 2주 휴가를 주는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코로나 기간 다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좀 편안하게 돌아보고 정말 노는 시간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걸릴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뭐 휴가 받았다. 예. 그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이 정도로 뭐 간단히 한번 다뤄보고요. 자, 두 번째 고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고민. 자, 이것도 아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예, 그렇죠. 요즘 또 보복 소비 얘기 많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코로나 또 휴가 기간 중이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혹시 뭐 제일 뭐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좀 가보고 싶었던 일 있으셨나요? 네. 코로나 기간에 네네. 잠깐 가보고 싶었던. 네네네. 코로나 때 이제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네네. 어디 이동하면 안 되니까. 그때 네. 원래 저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사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이제 그 방역 지침들이 조금 달랐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삼엄한 방역 지침이었다면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타러 잠깐 밖에 나가서 약 타와도 되는 그 기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집에서 가족분이 약을 타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집 앞에 정말 한 몇백 미터 안 되겠죠, 약국까지. 거기를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간 게 지금까지도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코로나로 못 나갈 때는 정말 바로 집 앞에 바로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슈퍼마켓, 뭐 편의점이라든지 몇백 미터 앞이거든요. 거기 가는 것이 정말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유현수 교수님 어떠셨어요? 또 코로나 기간 또 격리도 해야 되고 네. 어디도 못 간다고 그러고 혹시 네. 완전히 저는 격리돼서 약도 배달되고 네,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직 자유롭게 여행을 가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 마음처럼 나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못 가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정말 편안하게 다녔던 자유로웠던 것들에 대한 그 가치, 그 감사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에 과거에 느꼈던 것이 너무 당연함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여기는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다니. 그래서 조금 더 두 배 즐기기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노리고 계시는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네, 그게 기회가 되셨을 때 그 전에 이 코로나 이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훨씬 더 네, 신남을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참은 만큼 또 기회가 오면 더 그때보다 더 2배, 4배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마음과 행복이라는 수업을 요즘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간고사 과제가 그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 힐링 여행지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만의 여행 책자를 만들어 보는 게 제 중간고사 과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그 고민의 시간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준비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또 맛집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 그러니까 랜선 여행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미리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준비 기간으로 삼는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우선 인터넷으로 우선 이제 그 동네와 좀 친해진 후에 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구글에서 나오는 지구 전체 막 볼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정말 자세히 잘 나오더라고요. 구글어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런 것도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면 그런 고민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 번째 고민 넘어가 볼까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온 고민이에요. 세 번째 고민은 뭐냐면 정말 간단하지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자, 무기력감이 저를 잡아먹어요. 이 친구는 표현이 저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저런 걸 코로나 기간에 느꼈었는데 아마 그럴 텐데, 혹시 그런 어떤 무기력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어떻게 뭐 좀
더 느끼셨는지, 무기력하다. 네, 어떻게 극복을 해보셨는지.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 들었는데 방바닥 귀신이 있다. 그렇죠. 그걸 굉장히 절감하는데 요즘에는 침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대 귀신이 저를 꽉 잡고 안 놓아줍니다. 안 도와주니까 결코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을 써도 침대에 딱 붙어서 움직이기가 싫은 거죠. 이제. 네. 아니 움직이기가 싫다는 게 맞나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는데요. 참 묘하게도 저는 주말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주말에는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주중에 에너지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오히려 이런 것이 내 몸에 더 나오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무기력하다기보다는 내 몸이 지금은 무기력해져도 좋아 이런 느낌으로 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주 발상의 전환이네요. 예. 그러니까 무기력하다가 하면 대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뭐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예. 내가 좀 한심해 보이고 약간 그럴 텐데 오히려 그것을 너 지금 쉴 때야 라는 예. 어떤 마음의 어떤 외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말 좀 들어, 나 좀 쉬어야 돼. 약간 그렇게 좋습니다. 네. 우리 이은수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네. 저도 방금 조성우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 몸과 마음이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무기력하다고 한다면 네. 이제 내가 좀 어쩌면 좀 지쳐 있을 수 있다 그간에 사실 번아웃일 수도 있거든요. 네. 무기력이라는 게 어떤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좀 우울증의 초기 증상 그래요?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내가 돌아가서 충분히 내가 정말 소진될 만하다면 그것을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게 내 몸과 마음에 마땅히 해줘야 할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충분히 내가 쉬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 무기력이 회복이 되는 것 안 같지 된다. 않다. 내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 않고 충전이 네. 되지 않는다면 사실 조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사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능이거든요. 그렇죠. 본능이 맞죠. 살아있기 네. 때문에 네. 좀 졸리고 막 하는데 그 무기력해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 정도가 네. 정말 그 살아있는 내 본능적인 것들까지도 이렇게 하나씩 불이 꺼지고 있다면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아니면 잠도 너무 많이 자고 너무 안 먹거나 혹은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여서 그 기간이 만약에 2주 이상이 된다. 2주 기준이 2주군요. 네. 2주 이상이 된다. 내가 만약에 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쵸? 갑자기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 증상들이 좀 2주 이상이 된다면 네.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맞아요. 혹시 이게 내가 정말 우울증을 넘어서 더 심각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좀 살펴보시는 맞아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께 덧붙여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요즘 이제 그 우울증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보통 이제 너 이렇게 우울증이야라고 얘기하면 대체 거부감을 되게 많이 갖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는 멀쩡한데 그리고 약간 우울증을 의지로서 약간 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간 2주간의 그런 것들이 있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저도 잘 안 갈 것 같아요. 괜히 막 뭐 혼자 이겨낼 것 같고 약간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좀 어떤 조언이 좀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우리가 어떤 부족하다는 게 나에게 되게 수치심을 줘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나를 부끄럽게 맞아요. 그런 말만 있어요. 마치 수학 점수가 부족한 것처럼. 근데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사실 사람마다 부족한 게 다른데 내 몸에서도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기관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막 우리가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난 좀 목이 안 좋아, 난 좀 소화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어떤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우울이 더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분노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몸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그런 어떤 여러 다른 특성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쪽이 조금 더 취약해서 이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좀 해주시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렇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진짜 내가 괜찮은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한 그 것 같아요. 생각을 네. 힘들 때는 사실 이 생각을 갖기가 저도 너무 어려운데 네, 네. 네. 나는 그냥 이 부분이 조금 약해. 피부가 약해. 이 피부가 약한 걸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조금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도움의 손길을 네. 청하시면 평생 도움받는 거 아니고 그때만 잠깐 잠깐만. 도움받으시면 그러니까요. 그 시기 지나가실 수 그러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기에 네. 걸리면 약 먹으면 바로 네. 치료되듯이 그냥 가볍게 그렇게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조 교수님 혹시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저는 네.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너무 네, 많이 네. 해가지고 네. 저는 오늘 조 교수님이 상담 받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네, 아주 오늘 네.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무기력감 때문에 지쳐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꼭 참고하셔서 용기를 내서 한 발짝 좀 더 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교 네. 안에 학교생활 상담센터가 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생활 예. 상담센터에 가시면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그렇군요. 네, 뭐 심리 검사를 받으실 네, 수 네. 있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이 교수님도 뵐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그럼 않고 네, 아쉽네요. 네. 네. 좀 뭐라고 하죠? 학교 생활 상담센터. 네. 여기 자막으로 전화번호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나가고 있을 네, 것입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고민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0대 청춘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또 하라고 하네. 나 고등학교만 끝나면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또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자, 고민이 이렇습니다. 자, 전공 특성상 과제도 많고 성적 유지를 위해 하루라도 쉴 여유가 없고 밤새 과제만 하다가 이대로 20대가 흘러갈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또 중간고사 이제 방금 또 마쳤고 또 네. 끝나고 또 과제해야 되잖아요. 아마 쉴 틈이 네. 없을 텐데 자, 우리 저기 20대를 또 대학생활 보냈을 때 우리 조 교수님 어떠셨어요? 조 교수님께서. 네. 20대 아니 보낸 건 분명 확실한데 네. 기억이 잘 나.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라떼는 말이야 네. 어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전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벽에 붙어 있었던데요. 명대실속 후무과관 최우승리 실력 위상. 이것도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막 예. 따기 어려울 거야. 한문인데. 예. 이게 이름만 크고 실제 이렇게 뒤에 볼 것이 이름만 크고 뒤에 볼 것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최후의 승리하는 것은 내가 실력으로서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고모님 그런 말씀을 그 글귀를 보고 나서 그게 늘 이렇게 기억에 계속 남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말이 떠오르는데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분은 나중에 뭔가를 해내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뭔가 뒤를 기대하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바쁘다 이렇게 분명히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내가 내 몸으로 내가 실력을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어딘가에 그대로 있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어떤 찬란한 시기도 시기지만 어떤 인생 전반을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감내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기간을 삼으면 20대만 빛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빛날 수 있다. 예, 그렇게 또 그렇게 대신할 수 있지 정리 잘 했나요? 아주 훌륭한 네, 정말 좋은 사회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은수 교수님 우리 이은수 교수님 딱 뵈면 약간 좀 화려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뭔가 그 반짝반짝 찰랑찰랑 하셨을 것 같은데 20대 때 어떠셨나요? 네. 저는 대학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 학생은 네. 참 열심히 지금 전공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전공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네. 진짜 열심히 놀았던 열심히 노는군요. 기억이 나서 그때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데 하지만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그 노는 것에 대한 후회가 후회는 없어요. 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무언가를 충실히 한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봤을 때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전공 공부이든 아니면 어떤 뭐 시험 준비이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연애에 매진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뭔가 충실히 한 시간은 나한테 남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에서 너무 이것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걱정을 좀 놓으셔도 네.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정말 반짝반짝 찬란하게 남거든요. 네. 근데 다만 하지만 혹시 내가 지금 이걸 원해서 이렇게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는 느낌이 네. 만약에 든다면 이것을 내가 노는 것이 제가 재밌어서 노는 게 아니라 할 것이 없어서 놀거나 공부를 지금 내가 재밌게 이렇게 열심히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좀 자발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실 수는 없겠지만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한두 가지는 좀 만들어보자. 너무 바쁜 일정이지만 거기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뭐 1시간은 아니면 하루에 1시간도 너무 길다 뭐 일주일에 어떤 뭐 오전 한 번 정도는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 해보자라고 한다면 인생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 않고 내 발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제라는 것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누군가에서 주어지는 거지만 비록 그런 거지만 자기가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대학생활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간다는 말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은수 교수님을 만났으면 제가 더 잘 됐지 않았을까 아주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갑자기.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게 하루 24시간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30분 뭐 적으면 10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 그게 계속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무언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은수 교수님 참 오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5번째 또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째 고민은 이건 이제 또 특정된 학년의 고민이었는데 이제 저는 3학년이 되는데요. 3학년 때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고민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보통 그 대학생활 하다 보면 1학년 때는 뭘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가고 MT 가자면 막 MT 가고 놀고 또 2학년 때도 조금 뭐 고민 좀 하다가 3학년 돼야 이제 내가 이제 뭘 하지? 약간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우리 조 교수님 3학년 때 뭐 하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아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고 바빴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 2학년 때하고 다른 게 이런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저를 이제 봤을 때 1, 2학년 때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약간 고딩의 향이 남아있다가 고딩의 향이 있군요. 고딩의 그 향이 이제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가면서 이제 거의 다 빠지는 2학년 때 완전히 빠지는 것 같습니다. 3학년이 되면은 이제는 정말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거의 다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선 그 어떤 중압감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사실 대학교 3학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저희 이제 친구들하고도 연락하고 주고받아 보면은 그런 친구들도 지금도 삶의 방향이랄까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요즘 세상에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3학년이신 분들 같은 경우 더 고민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진짜 고민이 크다는 것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생각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른이 되시는 것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소년에서 이제 진정한 사회의 첫 밟는 어른으로서 어떤 성장통이라 해야 될까요? 충분히 고민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치 있는 일로서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조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수 교수님은 3학년 때 뭘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3학년 3학년 때 너 노셨나요? 연애를 열심히 아 연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시기를. 그래서 저 책을 썼다는 아 그래서 이 네. 그는 왜 사랑 그는 왜 아니라고. 네. 제 연애에 한이 묻어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 3학년이 돼서 하는 고민을 근데 저는 사실 이 고민도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가 보다 이런 똑똑한,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3학년인데 3학년에 뭘 해야 되지?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참 굉장히 스마트하고 음. 되게 어떤 굉장히 기대되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학년 때뿐만이 아니라 네. 30이 돼도 30이 돼도 40이 돼도 계속해서 이제 그 질문들이 네네.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잠깐 멈춰서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1, 2학년 때 했으면 좋았겠다. 이거 못해서 너무 아쉽다. 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네. 네. 그걸 하다 보면 3학년 때 지금이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또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그때 연애를 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난 연애는 지금 좀 쉬고 네네. 이번에는 운동을 할 거야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나 1, 2학년 때 너무 전공을 등한시했더니 네. 이번에 좀 전공 공부를 할 거야 할 수도 있고 한번 돌아보고 또 앞을 보고 하면서 지금을 계획하시는 네.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요.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자신의 어떤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그 고민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으면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6번째 고민 한번 볼까요? 예. 6번째 고민 정말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아니,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 학생들은 이 기말고사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지 기말고사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번 학기를 어떻게 좀 더 마무리할까 그런 걱정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번 학기 기말고사입니다라고 고민을 정해주셨네요. 네, 기말고사. 저도 제일 큰 고민이 아 그래요? 저도 기말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 보통 이제 학생분들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평가를 받는 기간이잖아요. 저는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반대인 것 같긴 하지만 저 역시 어떻게 잘 평가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봤을 때 학생들 봤을 때 이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점수를 잘 줘야지 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눈에 보였을 때 잘한 부분도 분명 잘한 학생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랄까요? 전체적 평가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공정하게 어떻게 보면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고민하는 자체도 여러분들의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고민과 어찌 보면 맥이 닿는 고민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 모든 학생이 다 소중한데 어떻게 좋은 성적이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할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명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A표를 줄 수 있는 학생 A, 네. B를 줄 수 있는 학생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점에서는 안타까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제 학생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 어떤 자신만의 또 기말고사에 대한 이제 고민을 토로를 해주셨는데 모든 교수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성적 잘 안 주고 싶은 학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해진 학교 규칙이 있고 또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이 기말고사에 대한 고민을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네. 사실 이 고민하신 학생은 네.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네. 있지만 고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이 학생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네. 이 학생에게 더 큰 음. 고민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기말고사라는 고민이 적어서가 아니라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원고를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사실 그 기한에 굉장히 쫓기면서 마음이 저도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막 쫓기면서 네. 맞췄는데 네.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원고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네. 만약에 제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거나 네. 네, 큰 어떤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네. 가족이 막 알아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막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거나 이렇다면은 그 원고보다 다른 고민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좀 굉장히 그 꼰대 같은 얘기였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덧붙이면 네. 기말고사를 닥쳐서 기말고사를 고민하는 그것은 굉장히 현명한 고민이어서 네. 기말고사라는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한번 플랜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사실 학생이어서 그런 기말고사들이 제일 크지만 조금만 지나면 제가 살아보니까 네. 인생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라와요. 네. 이게 멀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 프로젝트로 되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어떤 기획력, 그 힘을 기른다라는 생각으로 단지 내가 이거 전공 과목에 A 플러스를 받겠다만이 아니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내가 나에 맞게 잘 할 수 있지?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네. 이후에 맞아요.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로 오실 거예요. 네. 그때도 이제 좀 잘 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공의 경험이랄까요? 성공을 해본 어떤 그런 성취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더 큰 어떤 과제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기말고사가 고민이 작다 그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인생의 프로젝트를 한번 삼아서 극복해 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또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울러 우리 조 교수님도 상당히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다는 거 같이 좀 교수님들은 다 고민하시죠. 교수님은 다 고민 많다는 거 함께 이해해 주시면 나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라고 또 이해를 공감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가지 고민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고민이고요. 제가 이 마지막 고민을 이 위치에다 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현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졸업하고 난 후에 진로가 고민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진로를 정하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대학에 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또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했던 또 취업 현장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계획했던 거랑 다른 점이 있어 혼돈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 2, 3학년까지 아이들은 혹시 그런 우리 교수님들 그런 비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미개봉된 중고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1, 2, 3학년 현재 1, 2, 3학년 아이들이 코로나 때 대학에 입학했는데 오자마자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얼굴도 모르고 학생들 그렇죠. 이름을 모르고 그러면서 2학년 됐고 3학년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개봉된 중고품이라는 조금 씁쓸한 비유까지 하는 학생들이 아마 이런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인간 어떤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 교수님 혹시 또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그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그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저 역시도 앞으로 제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사실 확고한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제가 원치 않는데 이쪽에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생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그래도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최대한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학을 최대한 이용해라. 지금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wku.ac.kr 이메일 계정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은 MS 오피스 365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그래요? 돈을 내고 1년 비싼데? 1년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싸게 한다고 교육 할인이라는 걸 받아서
나름대로 싸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비슷한 걸로 뉴욕타임즈, 이게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이죠. 신문 같은 경우 온라인 구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주에 2불씩을 내요. 그러니까 보통 4주가 한 달이면은 8불이죠. 12,000원, 13,000원 정도를 한 달에 내야 그 뉴욕타임즈 신문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저희 계정을 가지고서 신문을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부분 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학생을 위해서 분명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혜택을 최대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할 때 고민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답안,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방송사고가 살짝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건 뭐 편집하면 되니까. 자, 우리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이윤수 교수님. 네. 어떠신지. 네. 졸업하고 난 후에 진로가 고민이에요. 네.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 사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기대도 되지만 되게 불안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고민을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중심을 잡으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나를 제가 아까 돌아보라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너무 돌아보고 후회하고 계속 과거를 생각하면 우울해지고요. 맞아요. 미래를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좋은데 할 수 있을까? 될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이 커지면 우리가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시고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정말 열심히 네, 아까 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도움도 많이 받고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만날 때 그 좀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럴 줄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인데 그걸 왜 모르고 결정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잘 알아보시고 잘 고민하시고 네.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아까 학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거 이용하는 거에 좀 덧붙이자면 저는 교수님들을 좀 교수님들 좀 네. 살짝 괴롭히시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딜 가든 면접을 보시면 굉장히 매서운 어떤 면접관의 말들을 맞아요. 듣게 돼요. 근데 사실 그 말들에 상처를 받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그냥 좀 이렇게 반사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근데 졸업하시기 전에 교수님들께 좀 면담 신청을 하시면 그걸 마다할 교수님은 정말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좀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은지, 제가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네. 아니면 어떤 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보였는지를 기꺼이 마음을 열고 청하시면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정보가 너무 유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네. 그래서 교수님들을 좀 많이 이용하셔서 네. 알찬 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현실적인 조언 참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 학생들이 그 고민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결코 자신만의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좀 더 인생 전반을 가치 있게 하는 어떤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너무 위축되어 있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를 너무 탓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면 지금보다 더 멋진 어떤 삶의 기회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총 7개의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혹시라도 우리 조성호 교수님이나 이윤수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조금 찾아뵙고 싶다 하면 저희 교학대학 사층 마음이문학의 곳에 두 분이 항상 자리에 계시니까 불쑥 오시면 안 되고요. 미리 좀 이렇게 연락을 좀 하셔서 좀 시간이 좀 괜찮으시다 하면 또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까이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해주는 많은 인연들이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고
마시고 혼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꼭 언제든 어디서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포스트 팬데믹 마음을 켜다 2022년 인문주간 행사로 저희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준비한 포스트 팬데믹 마음 상담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박성호였고요. 상담에 우리 이윤수 교수님 그리고 조성훈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와 또 촬영과 편집과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주신 우리 전유찬 연구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준비된 모든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